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놀라운 속도. 2. 한국의 역량은 입증되었습니다. 3. 또 하나의 무기가 개발되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심하게 빨리 왔는데. 아니, 이게 말이 돼? 난 탱크가 도착하려면 적어도 몇 년은 걸릴 줄 알았는데 4개월 만에 와버리다니. 독일에서는 여전히 어떤 무기를 구입해야 하는지 의미 없는 토론만 이어지고 있어. 그런데 폴란드는 그 사이에 이미 결정을 내렸고 새 무기까지 와버렸구나. 한국인들의 속도는 정말 무서운 수준이다. 한국으로 인해 폴란드는 유럽에서 제대로 된 탱크를 갖춘 나라가 되었다. 지난 7월 폴란드가 한국에게 주문한 무기가 도착하자 외국인들이 보여준 반응입니다. 폴란드 현지 시각으로 지난 6일 폴란드 북부 그디니아 해군 기지에는 이례적으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직접 무기 인수 행사에 참석해 화제가 됐습니다. 폴란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봐도 해외에서 무기를 수입한다고 대통령과 같은 군 통수권자가 직접 행사에 참석하는 일은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폴란드 대통령은 처음으로 직접 행사장에 찾아왔고 그 이유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과 계약한 전차와 자주포가 폴란드에 도착하자 외신들은 일제히 이를 보도했고 특히 유럽인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이제 한국의 무기들이 세계에 수출되고 있는 건 그렇게 놀랄만한 일이 아닌데요. 폴란드인들과 더불어 외국인들이 이토록 놀란 이유는 바로 한국인들의 무서운 속도 때문이었습니다. 폴란드와 한국의 무기 수출 계약이 이루어진 지 약 4개월 만에 무기가 도착했기 때문이죠. 지난 7월 말 한국을 방문해 1차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6일 처음으로 K2 전차 10대와 K9 자주포 23문이 도착했다고 하는데요. 세계 무기 시장에서 4개월 만에 이렇게 무기를 보내준 경우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사례라고 합니다. 시국이 시국인 만큼 빠른 무기 수입이 시급한 폴란드 입장에서는 한국이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할 수 있죠. 실제로 이번 무기 수입을 계기로 폴란드인들의 한국에 대한 인지도와 이미지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지고 있다 합니다. 그리고 폴란드처럼 무기 도입이 시급한 다른 유럽 국가의 국민들은 모두가 폴란드를 부러워하고 있죠. 사실 폴란드가 제일 먼저 무기 수입을 요청한 건 미국과 독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독일의 경우 인도까지 최소 몇 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됐고 그 누구도 한국처럼 폴란드가 원하는 시기에 수준 높은 무기를 빠르게 공급해 줄 수 있는 나라는 없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미 TV나 가전제품 그리고 스마트폰 등 한국인들이 만드는 제품에 대한 신뢰가 쌓여있기에 폴란드 국민들 역시 나라의 안위가 달려있는 무기 수입을 한국에서 한다는 것에 불만이 전혀 없었다고 하죠. 단 4달 만에 전차와 자주포가 도착했다는 사실에 폴란드 국민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폴란드 대통령이 직접 무기 인도 행사장에 참여한 영상이 공개되자 폴란드인들은 이제 누구도 폴란드 군대를 얕잡아 볼 수 없게 됐다. 이제 우리는 한국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게 됐거든. 정말 고마워, 한국. 항상 그렇듯이 한국인들의 서비스는 정말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구나. 당연히 물건들도 최고의 퀄리티를 지녔을 거라고 확신해. 한국과 폴란드가 손을 잡고 세계에서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을 다 무찌르자. 이외에도 여러 반응들을 보게 되면 단순히 무기를 빨리 보내서 좋아한다기보다는 이미 한국 무기 자체에 엄청난 신뢰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폴란드가 한국을 형제의 나라라고 부르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한국 역시 폴란드로의 무기 수출로 인해 지금처럼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은 일명 폴란드 대박에 힘입어 올해 방산 수출 200억 불 넘길 듯 작년 3배 규모. 이번 달 말까지 2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 특유의 빠른 서비스와 품질을 믿는 폴란드는 올해만 해도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72문, 천무 로켓 288문, FA-50 경공격기 48대 등 무려 50조가 넘는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4개월 만에 문제없이 무기를 납품하는 한국의 기술과 서비스를 직접 두 눈으로 보게 된 주변 유럽 국가들 역시 계속해서 한국 무기를 구입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의 방산 시장 규모는 상상 이상으로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을 그저 아시아의 작은 나라이자 후진국이라 생각하며
우월주의를 가지고 있던 유럽인들의 태도도 이번 무기 수출을 계기로 많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한류 문화의 인기와 손흥민, 김민재 같은 스포츠 선수들로 인해 한국이라는 나라가 많이 알려진 건 맞지만 아직도 유럽인들 사이에서는 아시아 국가보다 자신들이 무조건 선진국이고 잘 산다는 우월주의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으로 모든 영토가 폐허가 되고 미군이 쓰다 남은 무기로 하루하루를 버티던 나라가 불과 60년 만에 이제는 유럽을 대상으로 최첨단 무기들을 수출하고 있으니 유럽인들 입장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한국이라는 나라를 무시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리고 유럽인들 사이에서 이번 폴란드 무기 수출로 인해 또다시 한국인들의 빠른 서비스가 재조명되고 있으며 도대체 한국인들의 정체는 무엇인지 폴란드를 비롯해 유럽 국가들은 어떻게 하면 한국과 같은 서비스를 갖출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는 외국인들의 댓글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빠른 관공서 서비스와 빠른 배달 등을 경험한 외국인들이 무기마저도 빠르게 배달하는 한국을 보고 진짜 이 나라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것이죠. 관공서와 배달이야 그렇다 치고 이제는 하다하다 무기마저 4개월 만에 보내버리니 말입니다. 과거에는 한국인들의 이와 같은 빨리빨리 문화가 외국인들 사이에서 성격이 너무 급하고 참을성이 없다고 부정적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한국에서 이 모든 걸 겪어본 외국인들은 이제 두 번 다시 그런 말을 못한다고 하죠. 이제는 한류를 뛰어넘어 무기시장에서마저 한국이 이런 극찬을 받고 있다니 사실 아직 믿어지지 않기도 하는데요. 수많은 외신들이 한국의 방산시장은 이제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보면 정말 세계 4대 무기 강국으로 이름을 올리는 것도 어지않아 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국의 폴란드 무기 수출 소식과 관련해 폴란드인들을 비롯한 외국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지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한국하면 속도라지만 무기도 이렇게 빨리 만들어버린다고? 폴란드 대통령도 얼떨떨해하는 게 눈에 보인다. 나라의 모든 인프라와 더불어 무기 제조까지 이렇게 빨리 해버리면 10년 뒤 한국은 또 얼마나 무섭게 성장할지 상상이 안 가? 심지어 원래 납기 날짜보다 훨씬 빠르게 나타났으니 놀랄 수밖에요. 모든 면에서 일처리가 느린 유럽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아직도 한국 무기가 별로라고 비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정도로 신뢰를 받고 수입국들이 늘어나면 그만큼 데이터가 쌈이기에 한국 무기의 성능은 계속해서 향상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충분히 훌륭한 수준이야. 제 말이 그 말입니다. 팔리고 있다는 건 결국 한국 방산산업의 능력이 입증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계속 돈을 벌게 되면 그 돈들이 다시 무기 개발에 사용되어 더 좋은 성능의 무기들이 나타나겠죠. 그리고 언젠가 한국은 무기 강국으로 이름을 올릴 거예요. 특수한 상황에 특수하게 진행된 수출이지. 원래였다면 폴란드가 한국을 찾지 않았을 테지만 이처럼 빠른 배송이 가능한 판매처는 한국뿐이었어.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토대로 이제 확신을 얻었으니 계속해서 한국 무기를 이용하겠지. 한국이 이처럼 빠르게 배송한 건 다른 나라들에게 보여주기 위함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독보적으로 빠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근데 진짜 빨라도 너무 빨랐네요. 무기 수출이라는 게 매일 연기가 되고 계약 자체가 불발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그런 적이 전혀 없으니 더욱 신뢰받는 것입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이 성장한 이유는 저렇게 속도도 빠른데 유지보수까지 훌륭하다는 점이다. 휴전국가라는 경험은 다른 건 몰라도 방위산업계에서는 엄청난 힘이 되지. 아마 한국인들은 무기 수리도 휴대폰 수리처럼 하루 만에 해줄지도 몰라. 아무래도 분단 국가인 한국의 무기는 실전에 최적화되어 있을 수밖에 없죠. 한국의 무기 산업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확실한 건 한국의 빠른 배송에 익숙해지면 다른 데서 절대 못 산다는 거야. 내가 한국에 살다가 미국에 돌아와서 가장 버티기 힘들었던 것이 느려 터진 배송이었거든. 얼마나 놀랐으면 대통령이 한국까지 와서 환영을 하겠어. 폴란드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었는데 4개월 만에 탱크가 왔으니 기쁠 수밖에. 저런 속도를 보고도 다른 나라에서 가만히 있겠어? 한국의 무기 산업은 앞으로 더욱 무서워질 거야. 한국은 육군 전력이 강하기 때문에 원래도 전차 같은 것들을 많이 양산했었고 이로 인해 빠르게 만들 수 있었죠. 폴란드에 보낸 전차는 원래 한국에서 쓰려고 만든 거라고 하던데 폴란드에 주고도 한국의 전차는 남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금방 만들어버린다는 뜻이죠. 저런 걸 진정한 퀵 배송이라고 불러야 해.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한국에선 저 정도 배송 속도가 표준이지. 인정합니다. 전 아침에 물건을 시켰는데 퇴근하기 전에 물건이 배송되어 있는 것을 보고 한국인들의 속도가 어떤 건지 바로 이해했죠. 최근 폴란드 국방장관이 SNS에 한국의 또 다른 무기를 구매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며 최근 몇 개월간 폴란드의 모습을 보면 이제 한국과 혈맹이라고 불려도 무방할 정도로 한국산 무기들을 많이 사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이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K2 전차 980대, K9 자주포 672문, FA50 48대, K239 천무 다연장 로켓 288문, 로켓 2만여 발, K4 고속 유탄기관 총 수백 문, 고속 유탄 50만 발을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기대된다는 말도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폴란드가 앞으로 추가로 구매할 무기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벌써 이 무기를 차주부터 테스트 시작한다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무기가 어떤 것인지 앞으로 폴란드가 구매할 한국산 무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까지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혼란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핵심 인프라를 겨냥해 미사일과 드론을 동원한 대규모 공중전을 벌였습니다. 이미 무기가 바닥난 러시아는 이란산 자폭 드론을 사용해 한 번 더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 등 서방은 러시아군이 이란에서 공급받은 공격용 드론으로 민간 목표물 등에 대한 무차별 공습을 가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크림대교 폭파 사건 이후 대대적인 보복에 나선 러시아가 미사일 공격에 이어 이란제 자폭 드론으로 키이우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이 동부 루안스크 주 2개 도시를 둘러싸고 치열한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루안스크 주지사는 이날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현재 가장 뜨거운 전장은 루안스크의 스버토베와 크레민나 지역이라며 러시아군은 해당 지역에 심한 포격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북부 하르키우 수봉기 후 도네츠크와 루안스크를 향해 동서 두 갈래 방면으로 나눠 남진하며 탈환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두 곳은 주요 탈환 목표인 루한스크주, 세베로도네츠크와 불과 28km 거리 내에 있습니다. 지난달 우크라이나군이 탈환한 도네츠크 요충지 리만으로부터 북쪽과 동쪽 방향으로 각각 53km와 30km가량 떨어져 있어 전략적 가치가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에서 철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각종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의 공세를 피해 지난 19일부터 6일 동안 하루 1만 명씩 총 6만 명 규모의 헤르손 주민을 여객선으로 대피시키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1만 5천 명이 대피를 마쳤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러시아의 대대적 철수 가능성도 보여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전쟁이 끝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바로 옆 폴란드는 한국산 다연장목 SMLRS 천무를 구매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러시아 위협을 배경으로 한다고 직접 거론해 이목을 끌고 있는데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 이후 안보에 대한 위기감이 확산하면서 러시아 에너지 등 현실적인 이유로 테러 강경론에 갈팡질팡하는 유럽연합 내에서 강력하게 반러 노선을 취해왔습니다. 이렇듯 폴란드의 한국산 무기 대량 구매로 인해 냉전 이후 수십 년간 지속된 전쟁의 규칙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라크 전쟁 이후 약 20년 만에 일어난 우크라이나 전쟁은 대규모 전면전에 필요한 전차, 자주포, 보병 전투차 등의 중화기가 전쟁에서 꼭 필요한 무기라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폴란드를 비롯해 동유럽을 중심으로 중화기 수요가 폭증하는 이유입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크리스토프 푸아텍 폴란드 군비청 대변인은 최근 미국의 소리 VOA와 전화통화에서 폴란드가 천무를 수입하기로 결정한 배경에 대해 러시아로부터 위협은 폴란드군이 화력을 더 갖추려는 이유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러시아 침공을 저지해야 한다며 폴란드는 나토 동부전선 초기 방어에서 동맹국들에게 좋은 파트너가 되기 위해 최대한의 방어력을 확보하기를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한국의 방산기업 하나디펜스는 폴란드 바르샤바에 있는 국방부 청사에서 K239 다연장 로켓 천무 288문을 폴란드군에 공급하는 기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계약 규모가 60억 달러 8조 5천억 원가 넘는다고 보도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당초 폴란드는 미국으로부터 하이마스 500문 도입을 추진했다가 미국이 공급 일정을 맞추는 게 어렵게 되면서 천무를 구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방 국가에서 쓰이는 다연장 로켓 중 정밀 유도 로켓과 전술 미사일을 함께 운용하는 기종은 하이마스와 천무뿐이기 때문입니다. 푸아텍 대변인은 군비청이 천무의 성능과 기존 무기와의 호환성을 고려해 구매를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그는 트위터에서 천무가 폴란드 군용 차량 토파즈에 탑재가 가능하다며 한국과 계약을 맺는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 국방장관이 방한에서 더욱 긴밀한 대화를 하려고 했지만 최근 중국의 방해로 인해 방한에 차질이 생긴 폴란드 국방장관은 한국과 화상회의를 갖고 국방, 방산 협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부어슈차크 장관은 애초 한국을 찾아 천무 계약식을 진행하고 자주포와 전차 출고식에 참석할 예정으로 알려졌으나 중국으로부터 전용기의 영공 통과 승인을 받지 못하면서 출발 직전 방한을 취소하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중국 영공을 통과하지 않고 다른 나라로 우회한다면 중간 기착을 해야 하는 등 출장 일정이 너무 길어져 한국행을 포기한 겁니다. 하지만 부어슈차크 장관은 중국의 이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한국과의 계약 일정은 전혀 변함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국방부에 따르면 19일 오후 양국은 화상회의를 열고 지난 5월 부어슈차크 부총리의 방한 이후 양국 국방당국 간 협력관계가 그만큼 긴밀하기 때문으로 협력의 동력을 계속 이어가기로 약속했는데요. 또 양국 간 방산 분야 협력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음에 만족을 표명하면서 앞으로 협력 범위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어 폴란드 군 현대화와 전력 증강을 위한 방산 협력이 양국의 호혜적이라고 평가하며 지난 8월 9월 체결된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수출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부어슈차크 장관은 천무를 포함한 제반 계약 체결이 한국산 무기 체계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됐다며 계약 이행을 위한 한국 측 지원 약속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더불어 양국 군 간 군사교육 훈련 등 포괄적 교류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폴란드가 이처럼 한국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보여주는 것은 그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계약한 지 2개월 만에 계약한 초도 물량이 폴란드로 곧 출고된다는 놀라운 소식이 나온 것입니다. 방산업체 하나디펜스와 현대로템은 폴란드와 계약한 K9 자주포와 K2 전차 납품을 이날 시작했습니다. 특히 폴란드의 긴급한 요청에 따라 지난 8월 1차 실행계약 체결 이후 2개월 만에 무기를 출하한 것인데요. 2개월 만에 K9 자주포 23문과 K2 전차 10대를 생산하며 품질 경쟁력,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무기체계 적기 공급이라는 납기 경쟁력까지 K방산 신뢰성을 세계 시장에 보여주면서 수출 전망은 더욱 밝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현대로템은 이날 창원 공장에서 폴란드로 수출하는 K2 전차의 첫 출고를 기념하는 K2 전차 폴란드 게필러 출고식을 열었습니다. 최근 차세대 전차 도입 계획을 발표한 폴란드는 노후한 구형 전차를 신속하게 대체하기 위해 한국에서 생산되는 K2 전차 180대를 우선 인도받기로 했는데요. 이날 초도 출고되는 K2 전차는 총 10대로 나머지 전차 물량은 2025년까지 폴란드에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디펜스도 K9 자주포 23문에 대한 납품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디펜스는 이번 출하식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폴란드에 K9 자주포를 차례로 납품할 예정입니다. 현재 세계 8개국으로 수출되는 K9 자주포는 폴란드 2차 실행계약 협상도 가시권에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이번 출하식에서는 폴란드로 납품할 K9 자주포 23문을 모두 전시한 가운데 최근 미국 국방부의 해외 교성 능시험 FCT 대상 장비로 선정된 다목적 무인 차량 아리온 스매시 무인 주행으로 선두에 서고 K9 자주포, K10 탄약운 반장갑차, 천무 발사대와 탄약 운반차, K77 사격 지휘 장갑차, K21 장갑차, 카프 장갑차, 30mm 차륜형대 공포와 비호복합이 퍼레이드를 진행하며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누리호 엔진과 KF-21 엔진, 한화의 유도탄, 한화 시스템의 다기능 레이더 등 다양한 제품군을 전시하며 육상, 해상, 항공, 우주까지 전 방산 분야를 아우르는 한화의 방산 역량을 소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그룹과 폴란드 간의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K9 출고식 며칠 후 폴란드에서 곧바로 하나디펜스 레드백 장갑차도 도입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또 한 번 놀라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부어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은 21년 지시간 자체 개발 장갑차 보르숙 보르크의 보안 수단 부어슈차크 장관은 레드백 테스트를 시작했다고 덧붙이고 보르숙과 레드백의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지난 몇 달간 레드백 도입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렇게 장관이 직접 나서 레드백 도입과 관련해 공개 언급한 것은 처음입니다. 장관이 언급한 테스트 시작은 레드백의 폴란드 현지 시연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계자들에 따르면 시연은 다음 주에 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오는 25일 예비시험, 26일 본시험을 거쳐 내달부터 하나디펜스 측과 실무 협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폴란드는 자체적으로 보르숙을 개발 중이지만 보르숙은 경량 장갑차여서 중형 장갑차 수요는 별도라는 게 방산업계의 설명입니다. 부어슈차크 장관이 트윗에서 보르숙의 보안 수단이라고 밝힌 것도 이 때문입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 각국에서 험지 돌파 능력이 뛰어난 궤도형 장갑차와 방어력을 갖춘 전투 차량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레드백은 이런 시장 동향에 맞아떨어지는 차세대 보병 전투 장갑차로 평가됩니다. 레드백은 5세대 보병 전투 장갑차로 복합 소재 고무궤도, 특수 방호 설계, 아이언 비전 헬멧 전시 기능, 능동 이상 배열 레이더 이사 이용 아이언 피스트 능동 방어 체계, 상태 감시 시스템 홈스 등 신기술을 대거 적용했습니다. 능동 방어 체계는 적의 대전차 미사일 공격을 먼저 감지하고 무력화시키는 기능입니다. 아울러 대전차 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하이브리드 포탑을 장착하고 30mm 주포, 7.62mm 기관포가 탑재되며 열상 위장막을 두르면 열상 감시 장비 탐지와 열추적 미사일 공격을 회피할 수 있는 스텔스 장갑차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은 엄청난 방산 무기들을 폴란드 및 유럽에 수출하며 세계 시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방위산업이 미래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방산기업 육성과 지원을 강화해서 더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